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제가 김포공항 이전 관련해서 동영상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기술적 문제로 바라봤어요. 주택 공급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김포공항 이전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만 다뤘었죠. 근데 최근에 그동안 나온 언론 기사를 다 분석해 봤더니 단지 그렇게만은 볼 수 없구나. 김포공항 이전 관련해서 모종의 정치적 커넥션? 혹은 왠지 뭔가 구린내가 슬슬 풍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김포공항, 인천공항 통합으로 이득을 보려는 자들의 선동이 아닐까. 선동이 아닐까. 이들이 익명으로 언론에 자꾸 등장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포공항 205만 평이고 주변 지원시설 용지가 50만 평인데요. 크게 합쳐 255만 평이죠. 우리나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역대 신도시 개발 사례를 봐도 100만 평당 2만 호 건설이 정상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나라 관련 법률상. 동탄 1, 2기 신도시가 1000만 평인데 15만 호 건설했어요. 255만 평에는 4만 내지 5만 호 건설이 정상이에요. 근데 왜 유독 김포공항 땅에만 20만호, 30만호, 심지어 50만호 건설 가능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이건 거짓 정보입니다. 거짓 정보. 이게 왜 자꾸 나오는가? 이들은 말이죠. 수도권 주택 공급은 김포공항만 옮기면 다 해결된다는 식이에요. 다른 방법 필요 없고 김포공항만 옮기면 만사 오케이 이거예요. 더 황당한 건 최근에는 김포공항 코인까지 등장했어요.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분석해 볼까 합니다. 매일경제 1월 4일 기사. 김포공항 이전 놓고 갈라진 여당 50만 가구 공급 투기 부추겨. 자, 이 기사를 보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대책은 통영길 민주당 대표와 선거대책위원회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자, 주의하세요. 둘 다 인천 지역구 출신입니다. 둘 다. 4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김포공항을 이전하면 최대 40만에서 50만 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이 된다며 기존 신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미래도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김포공항과 인근 유휴용지, 이게 255만 평이에요. 활용해 주거지역 최고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용적률 500%는요, 우리나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주거지역 법정 최대 한도가 용적률 500%예요. 반대하는 의원들은 오히려 서울 수도권 유권자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수도권 유주택자들은 공급 폭탄에 의한 집값 하락을 우려할 수 있고 공항이 멀어지면서 교통 불편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 지역 의원 대다수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선대위 핵심 관계자.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하고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다릅니다. 둘 다 민주당 쪽 사람이지만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당초 김포공항 이전 주장이 나왔을 때는 선거에서 한참 뒤지고 있을 때라 이거라도 터뜨려 보자는 심정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런 순간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지지율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꺼내볼 수 있는 카드였겠지만 시장에서도 조정 또는 하락이라는 평가가 나올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대 50만 가구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용적률 500%를 주거용지에 적용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죠? 용적률 500%는요, 주거지역에 적용 안 해요, 이거.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이상에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서는 곳이 바로 준주거지역 이상인 곳이에요. 1,500만 평 규모였던 일기 신도시 총 공급량이 29만 가구에 불과했다며 많아도 20만 가구라고 했다. 일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00% 수준이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와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가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정책위 관계자는 김포공항 옮기고 40만원에서 50만원 건설이 가능하고 용적률 500%를 적용한 미래 개념의 신도시다. 이재명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지고 있을 때는 반전카드로 고민했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신도시의 용적률 500%를 적용한 적이 없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사람이라고 의견이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12월 30일 MBC 뉴스데스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급 대책을.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기존 도심의 용적률 충수 규제 완화,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 발굴이 어렵다. 그래서 용산 민족공원 일부 주택을 짓겠다. 지하철 1호선 고속도로 지하화를 한 뒤 상배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성남공항, 김포공항 이전 검토 중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언론에는 김포공항 얘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성남공항도 같이 얘기했어요. 성남공항은 군공항이죠. 군공항이죠.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유동성 축소,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된다. 즉 이재명 후보가 직접 말한 건 굉장히 신중한 태도예요.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정책을 다 써보고도 안 됐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성남공항과 김포공항 이전을 이재명 후보는 생각하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두 공항 가운데 당연히 옮기기 쉬운 건 성남공항입니다. 이건 군공항이고 대통령 해외 순방 갈 때 이용하는 공항이잖아요. 김포공항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객관적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인천공항은 휴전선에 가깝기 때문에 공역이 좁아요. 그래서 확장해도 김포공항 국내선 수용이 불가합니다. 김포하고 제주 구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운항 편수가 많고 승객이 가장 많은 구간이에요. 전 세계 주요 도시 모두 복수공항이죠. 베이징, 상하이, 도쿄, 타이페이 다 마찬가지고 천재지변 등으로 공항 한 곳이 기능 상실 시에 대체공항이 필수인데 한국은 더군다나 남북 대치 상황입니다. 김포공항은 서울 도심에서 15km 떨어져 있는데 인천공항은 50km나 떨어져 있어요. 부산이나 광주 갈 때 KTX 타고 가지 뭐하러 인천까지 가겠습니까? 김포공항을 인천으로 옮기면요. 제가 볼 때는 제주공항 빼놓고는 나머지 지방공항은 다 말라 죽어요. 세계 경제의 26%를 차지하는 한중일 대만 셔틀 항공 노선은 또 필수죠. 신도시 100만 평당 2만 호 건설이 사실상 맥시멈인 게요. 우리나라 관련 법률상. 왜냐하면 공원, 녹지, 도로, 지원시설 용지, 학교, 행정기관 등을 다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빼고 나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택지는요. 신도시 전체 면적의 20%가 한계예요. 동탄 1기가 1000만 평이지만 15만 호 건설했고 심지어 50년 전 1970년대 초 강남 개발, 그때는 영동지구 개발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870만 평에 17만 호 건설이 목표였어요. 이게 오늘날 3600만 평의 강남 3구로 확대된 겁니다. 20만 호 지으려면 최소 1000만 평, 50만 호 지으려면 최소 2500만 평의 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김포공항 그 주변에 부천 대장동, 인천 계양, 김포 고촌 거기까지 다 토지를 수용해서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김포공항만 옮겨서는 절대 그 자리에는 20만 호 절대 지을 수 없어요. 4만에서 5만 호가 한계라고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고 건폐율 70%가 법정 최대 한도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 가운데 준주거지역은 0.22%, 상업지역은 4.22%에 불과해요. 근데 신도시 전체를 다 준주거지역 상업적으로 설정한다?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시개발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요, 이건.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을
동시에 겸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이죠. 아까 매일경제 기사에서도 봤듯이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된다. 이게 미래의 개념의 신도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요게 수원 화서 푸르지오 닭장 아파트로 알려진 것이죠. 용적률 499%, 건폐율 23%, 49층이에요. 자, 이게 똑같은 아파트인데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분위기가 다르죠. 여기는 정말 닭장으로 보이네. 예? 여기는 그래도 좀 나은데 그래도 이 동간 간격 봐요. 자, 제가 김포공항 255만 평에 용적률 500%로 50만 호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층당 34평 8세대씩 50층이면 400세대죠? 이런 주상복합 1250세대 건설하면 50만 호가 나옵니다. 용적률 250% 안팎인 아파트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1평에서 11.5평 정도 돼요. 용적률 500%일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평으로 5평으로 가정하면 한 동당 2000평이 나오죠? 왜냐하면 400세대니까 400세대짜리 한 동 주상복합이라면 이게 깔고 앉아있는 대지 면적은 2000평이 된다고요. 2000평 곱하기 1250동 하면 250만 평이 나오네. 즉 공원, 녹지, 도로, 학교, 지원시설, 용지 등 하나도 없이 아파트만 때려지면 50만원 공급 가능해요. 김포공항 땅에. 근데 이건 좀 극단적인 가정인 거고 아니, 도로 없이 어떻게 아파트만 짓겠어요. 저는 이제 34평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이걸 15평, 17평, 19평 위주로 짓는다면 아마 공원, 녹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도로 한 2차선, 학교는 꼭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행정기관 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최소한도로 갖추고 지을 수는 있겠네. 김포공항 255만 평에 용적률 500%로 20만 호 지을 수 있는 방법은요. 50층짜리 400세대 주상복합 500동을 건설하면 되겠죠. 한 동당 대지 면적이 2000평이므로 택지는 100만 평이 필요합니다. 공원, 녹지, 도로, 학교 등에 한 120만 평은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머지 30만 평은 상업시설 등 들이면 되겠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게 전형적인 닭장 아파트지. 어떤 분들은 화서 푸르지오처럼 용적률 500%인 아파트가 이미 있는데 김포공항 신도시에 용적률 500% 적용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댓글 단 분도 있더라고요. 북카페. 안 그렇습니다. 어떤 권역에서 몇 개 아파트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권역에서는요. 용적률 500%인 아파트가 이미 있어요. 되게 이제 주상복합이죠. 근데 그건 그 권역에서 몇 개만 그런 거예요. 신도시 전체 수백만 평이 용적률 500%짜리 아파트 500동, 1000동으로 쫙 깔려 있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런 구룡성체 닭장 아파트가 이렇게 500동, 1000동 쫙 깔려 있으면요. 이건 정말 그 안에서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 겁니다. 서울 면적이 1억 8,300만 평입니다. 강남 3구가 3,600만 평이거든요. 2020년 현재 서울 주택수가 302만 채입니다. 강남 3구가 52만 채. 여기에서 다가구 주택은 한 채로 계산한 겁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에는 뭐 5가구, 10가구, 20가구가 살기도 해요. 근데 건물은 한 개거든. 한 채로 계산한 거예요. 255만 평에 50만 채 혹은 20만 채를 짓는다? 이건 구룡성체 닭장 아파트만 짓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대한민국 역사상 한 신도시 전체가 준주거 지역 이상 상업지역으로 설정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설정하면 대한민국 도시개발, 도시계획, 그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데 김포공항 땅에만 유일하게 용적률 500% 적용해 주택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해대는 자들은 누구인가? 누구일 것 같아요? 인천 쪽 정치인들입니다. 국힘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이들이 흑심을 품고 있어요. 자, 이거 볼게요.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박정숙 인천시의원 이 양반이 국힘당 소속이에요. 인천공항, 김포공항 통합 효율성 편이 극대화될 것,
통합 이전 후 김포공항 부지 활용 공공개발 통해 약 20만호 주택 공급 가능. 자, 이건 박용진 의원이 주장했던 거잖아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국힘당 쪽 정치인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여야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근데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인천은 여야 구분 없이 대동단결, 이구동성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천 정치인들의 흑심은 뭘까요? 흔히 이 양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 소음 피해. 아니 딴 동네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딴 동네 주민들 소음 피해를 왜 그들이 걱정을 해요.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을 통합함으로써 제2공항철도, 영종도 제3연륙교 등의 BC값을 높일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요. 항공 MRO 사업을 인천이 독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줄곧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 통합을 주장했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동네 주민들 반발하니까 서울 지역 의원들은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 통합을 반대했다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제대로 이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다시 김포공항 이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즉 주택 공급은 핑계예요. 속내는 김공을 어떻게든 뜯어가서 인천이 이득을 독점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나 다를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 선대위 부동산 공급 TF 유동수 위원장 모두 인천 출신입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가진 정치인들이라고요. 좀 제목이 센데 제가 볼 때는 인천 정치인들은 여야 구분 없이요. 님비 정신으로 무장했습니다. 김포공항 옮기면 그 땅 255만 평에는 닭장 아파트 지을 수밖에 없는데 미래 스마트 시티라고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길 수 없는, 통합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인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더 황당한 건요. 아니 이 와중에 뜬금없이 김포공항 코인까지, 물론 이투데이라는 글이 알려지지 않은 군소 인터넷 경제 매체의 보도이긴 하지만 뜬금없이 김포공항 코인까지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인천이 정치적 기반인 송영길 대표하고 부산이 정치적 기반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김포공항 코인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투데이라는 매체가 12월 27일 날 이재명표 블록체인 진흥원 천조 가상 전문가 초안 김포공항 코인 시동 요 보도를 내놨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전혀 따라가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언론만 나온 거예요.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요. 민주당 최인호 의원, 부산 출신이죠. 12월 22일 블록체인청 설립법 법안을 발의했다. 1000조원 규모의 부동산 및 개발 이익을 물적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한다. 자, 여기 물적 기반이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적 기반. 요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요걸 이해해야만이 왜 김포공항 코인 얘기가 나왔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청은 블록체인 개발 지원과 초기 코인 공개 및 상장 심사, 시장 관리, 블록체인 특구 관리, 블록체인 특구가 부산에 있습니다. 을 맡는 진흥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한다는 내용. 지도 감독은 과학기술정통부가 한다. 해당 부동산은 김포공항 이전 부지 255만 평 및 그 개발 이익 1000조 원이 확실해 보인다. 이거예요. 1000조 원은 마곡지구 분양가. 이게 2013년 말에 분양할 때 34평 4억 3천만 원이었거든요. 마곡지구 분양가와 용적률 500% 적용해 산정한 거다.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신도시를 발표하는 시점에 함께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저도 이투데이 보도를 그것만 그냥 보고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사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놀랍게도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부산을 방문해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가상화폐 규제 풀고 부산의 블록체인청 신설해야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더라고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요.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경제적 지식을 굉장히 확장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이 좀 어려울 거예요. 지겨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악으로 깡으로 끝까지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김포공항 코인은 공공기관이 발행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기 때문에 민간 코인보다 신뢰성, 안전성이 훨씬 우수합니다. 민간 코인은 막말로 개나 소나 다 발행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 아마 수천 개 될 거야 아마. 3프로TV에 안철수 후보가 나왔는데요. 그걸 다 봤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코인을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공공 코인 나오면 민간 코인은 전부 경쟁력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코인을 절대 안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나 소나 만들어내는 민간 코인하고 정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코인하고 어떤 게 더 신뢰성 안전성이 우수하겠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정부가요. 아직까지는 코인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 차원에서 다 코인 발행하기 시작하면요. 민간 코인 다 죽어요. 혹시 비트코인 같은 일부 아주 극소수 민간 코인은 틈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포공항 땅 및 개발 이익이라는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 민간 코인은 물적 담보가 제로죠? 이 물적 담보가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 코인은 엄격히 말하면 가상 화폐가 아니에요. 디지털 화폐지. 즉 윤전기 돌려서 찍어내지 않는다는 거 않을 뿐이지 물적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가상 화폐가 아니라고요. 민간 코인은 물적 담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가상 화폐인 거고. 김포공항은 99.99%가 공유지입니다. 토지 수용 및 보상 과정이 필요 없어 정부 의지만 있으면 추진이 가능하죠.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폐는요, 사실 그 자체로는 똥 닦기도 힘들어요. 난로 불쏘시개용으로는 딱이죠. 국가가 화폐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폐,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지폐를 내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폐 국정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해서 화폐 국정설이 뭔가 찾아보세요. 화폐는요, 태환 화폐와 불태환 화폐가 있습니다. 태환 화폐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금 1g이 1달러라고 해봐요. 그러면요, 1달러를 은행에 가지고 가면 금 1g으로 바꿔줍니다. 태환, 바꿔주는 화폐라는 거예요. 불태환 화폐는요, 금과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불태환 화폐를 쓰고 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기본이 다 태환 화폐였어요. 이게 1차 세계대전 겪고 대공황 겪고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다 불태환 화폐로 바뀐 거예요. 만약 한국 10원짜리 동전에 들어있는 금속의 가치가 10원을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다 녹여서 팔아먹습니다.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10원짜리 동전이 지금 10원짜리 동전보다 훨씬 컸어요. 그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10원짜리 안에 들어가 있는 금속의 그 가치가요. 액면가에 10원을 넘은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일부 업자들이 10원짜리 동전을 수거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속으로 팔아먹었다고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0원짜리 지금 한국 10원짜리 동전 크기가 옛날에 비하면 거의 절반 크기로 줄어버린 거예요. 3분의 1 정도 줄었나? 그렇게 된 거예요. 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918년 이전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기본적으로 태환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자국 보유 금의 양이 1000억 그램이라면 1000억 달러 지폐만 발행했습니다. 그 이상 발행하면 태환 요구에 응할 수 없죠. 그리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금을 기본으로 하면 금본위제, 은이 기본이면 은본위제였어요. 미국 남북전쟁 때 1860년대
전쟁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미국 정부가 그린백이라는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이건 금과 태환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은 기본적으로 태환 체제였는데 전쟁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그냥 불태운 화폐 그린백을 발행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죠. 중국 원나라 때는 교초라는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당시는 소금을 국가가 독점 판매했어요. 매년 국영염전에서 생산 가능한 소금의 양만큼 교초를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왕서방이 100위안짜리 교초를 딱 들고 국영염전에 가면 거기에서 그 가치에 해당하는 소금으로 바꿔줬다고. 근데 원나라도 말기에 가니까 재정 파탄이 나고 교초를 마구 발행했어요. 당연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고대 로마 제국 군인 월급은 소금으로 줬습니다. 살라리움. 여기에서 셀러리라는 월급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겁니다. 김포공항 코인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무심코 들었는데 왠지 주목되는 게 이거예요. 이재명 후보 비트코인 생각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3프로 TV에 출연했었죠. 그때 패널들이 이 후보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나는 코인을 하지 않지만 비트코인 같은 건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나온 이유를 정부가 마음대로 지폐를 찍어내는 것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본국에 송금할 경우 각종 수수료가 20, 30% 이상 들어간다.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제로여서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 비트코인은요, 수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불태환 지폐는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윤정기 돌려 찍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다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했죠? 요 비용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윤정기 돌린 거지. 전쟁 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윤정기 돌려서 다 마련하는 거라고요. 그나마 이건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좀 이해라도 가지. 정치인들은 선거 공약을 마구 내놓습니다. 상당수는 안 지키더라도 일부라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요. 근데 국가 재정은 부족하죠? 방법이 뭐예요? 중앙은행장 팔을 비틀어 지폐를 찍어내는 겁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뭐 국회 동의니 뭐 중앙은행은 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니 다 막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돼 있지만 실상은 정부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중앙은행장은 없어요. 중앙은행장을 대통령이나 총리가 임명하는데 아니구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같은 경우는 또 독립된 것으로 보이지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부채 문제로 신음하고 있거든. 주요 원인이요. 윤정기 돌려서 지폐 마구 찍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한 강한 반발이 비트코인 수량을 2100만 개로 제한한 이유입니다. 만약 증액이 가능하다면 증액 권한을 가진 개인 혹은 조직이 필수였죠. 그럼 중앙집권화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중앙 조직이 없다면 누가 비트코인의 가치, 거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블록체인, 분산 저장 기술로 돌파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지폐의 권위가, 지폐를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중앙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중앙 조직이 없잖아. 블록체인으로 이걸 돌파를 한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오늘 점심 비빔밥 사 먹을 때 1비트코인 지불했는데 내일은 0.1 비트코인이 될지 5 비트코인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안정성이 제로예요. 비트코인은 총량이 고정되어 있고 물적 담보가 전혀 없습니다. 총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힘들어요. 물적 담보가 전혀 없어 그것도 투기 심리에 기반할 수밖에 없어요. 즉 화폐의 기본 기능은 지불 수단, 가치 측정 수단인데 요 기본 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투기 상품화 돼 버렸어요. 앞에서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태환 화폐였는데 그 이후로 불태환 화폐로
전 세계 모든 나라 다 바뀌었다고 했죠. 태완 화폐가 없어진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비트코인도 똑같은 태완 화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1900년 이후 자본주의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근데 금우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캐낼 수 있는 금우 양은 경제 규모 확대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화폐 부족, 화폐 기근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1차 세계대전, 대공황, 1929년 대공황, 2차 세계대전 등으로 국가 자금 수요가 폭증을 했는데 근본위주의 기반에서는 이 자금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태움 화폐로 바뀐 겁니다. 근데 왜 김포공항 코인일까? 김포공항에 20만호,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아무튼 20만호 건설에 세대당 평균 5억 원에 분양한다면 100조 원이 되겠죠? 50만호 세대당 평균 5억 원에 분양한다면 250조 원. 그러니까 김포공항 땅 및 그 개발 이익 1000조 원이라는 게 얼토당토 않은 수치는 아니에요. 자, 근데 김포공항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 초기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중앙일보 12월 19일 기사를 보면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고 255만 평의 부지를 경기 부천 대장동, 인천 계양, 김포 일부까지 연결 개발해 1100에서 1200만 평의 땅에 최소 30만 원 건설을 검토 중 이렇게 나왔어요. 자,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김포공항 땅 255만 평에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요. 그 땅 플러스 그 주변 땅까지 합쳐서 1200만 평을 확보해 30만 원을 건설하겠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러죠? 현재 100만 평 신도시 개발에 4조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1200만 평이라면 54조 원이 필요하죠. MB의 4대강 사업비가 23조 원이었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비가 33조 원이었어요. 54조 원이면 엄청난 액수예요. 2022년 정부 예산안이 607조 7천억 원입니다. 50조 원이 넘는 자금을 단기간에 조달할 수도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 김포공항 부지 및 그 개발 이익을 담보로 코인을 발행한다면 정부 발행이죠. 블록체인청 발행이므로 민간 코인보다 신뢰성, 안정성이 훨씬 우수하죠. 김포공항이라는 물적 담보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소멸하지 않는 한 굳건합니다. 코인 시장에 등록하면 아주 잘 팔릴 거죠. 그러면 그 판매 대금으로 김포공항 신도시 건설 사업들을 쉽게 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가정이지만 김포공항 신도시 아파트 매수 권한을 KAC, 김포 에어포트 코인 보유자에게만 준다든지 등의 혜택을 준다면 개나 소나 만드는 민간 코인보다 훨씬 메리트 있고 잘 팔릴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김포공항 신도시를 조성할 경우 이게 255만 평인지 1200만 평 이상인지 이게 중요해요. 255만 평은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 익명으로 등장한 사람의 멘트거든요. 1200만 평 이상은 역시 익명이지만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의 멘트예요. 김포공항 땅 255만 평은 죄다 국가 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훨씬 적게 들 겁니다. 255만 평만 개발하면서 김포공항 코인을 발행하면 아마 기본 사업비 2, 3조 정도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신도시 개발 사업비의 30 내지 40%가 토지 수용 비용이거든요. 요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요. 요즘 신도시 부지 조성 비용이 평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포공항은 완전 평지에 웬만한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적게 들어요. 만약 1200만 평 이상 개발하려면 민간 토지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 및 보상 과정만 최소 5년 이상 걸립니다.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이재명 후보가 MBC 뉴스데스크에서 성남공항, 김포공항 이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개발 면적, 세대 수송은 밝힌 적이 없어요. 근데 중앙일보 보도로 볼 때 만약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1200만 평 이상 고민할 듯 합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도 지냈고
경기도 지사도 지냈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 알 거예요. 분명히 잘 알 거예요. 255만 평에 4만에서 5만 호 공급이 한계지 그 이상 공급할 수 없다는 거 이재명 후보 자신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김공 코인과 송영길 최인호 의원이 제가 볼 때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인천 지역구 출신이에요. 항상 인천에서만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고 인천시장도 지냈죠. 그리고 이분은 당연히 대권 노리는 분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기반은 인천이죠. 근데 현재 인천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김포공항의 인천공항으로의 통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 MRO 사업 등을 인천공항이 독점함으로써 인천에 엄청난 이익이 되죠. 그러지 않아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할 때 쌈바를 인천의 송도에 위치한 것을 인천 시민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죠.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요, 부산 지역 친노 친문의 좌장격이죠. 블록체인청을 부산에 유치하면 정치적 입지가 엄청나게 강화되겠죠.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대권 도전 등에서도 유리하겠죠. 정치인이란 모두 다 대권 도전을 꿈꿀 테니까.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송영길 의원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중립을 시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른바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안에 이재명 비토 세력이 송영길 의원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어요. 그 중립을 지키는 것 자체만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인호 의원은 이재명 캠프 영남 특보단장입니다. 이들의 입김을 이재명 후보가 무시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우리는 여기에서 뭐랄까 삼각 커넥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김포공항 이전을 통해서 수도권의 주택 대량 공급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이재명 캠프의 생각이죠.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하수상하니까 여기 좀 꽤나 신중한 입장이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 쪽에서 본다면 김공 인공 통합으로 송영길 대표는 정치적 위상이 엄청나게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은 블록체인청을 부산에 확보하게 된다면 역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엄청나게 강화되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최인호 민주당 의원 사이에는 김포공항 코인을 통해서 연결? 뭐 조금 나쁜 의미로는 커넥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부산까지 직접 가서 블록체인청을 부산에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작년 11월에 최인호 의원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블록체인청 설립 법안을 발의를 한 거죠.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김포공항을 옮기고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그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255만 평이냐, 그 주변 땅까지 합쳐서 1200만 평 이상이냐. 이재명 후보는요, 김포공항 이전을 검토 중인 건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아주 지금 신중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만약 김포공항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김포공항 및 그 주변 땅 최소 1200만 평 이상은 확보한 다음에 30만 원 정도 공급할 생각인 것 같아요. 문제는요, 김포공항 땅 255만 평에 용적률 500%를 적용해서 말로는 미래 스마트 시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닭장 아파트나 때려 박겠다라고 언론의 익명으로 등장해서 계속 주장해야 되는 자는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직접 공개적으로 김포공항 이전을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요, 민주당 안에서
김포공항 이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는 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요, 언론 보도에 자꾸 등장하는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 김포공항 옮기면 그 땅 255만 평에 50만 호 건설할 수 있다고 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그 관계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봐도 송핵관이 아닐까. 제가 너무 넘겨짚는지 모르겠지만 송핵관이 아닐까. 아니면 인천 쪽 정치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김포공항 옮기고 그 땅 255만 평에 용적률 500% 적용해서 50만 호를 건설하겠다. 말로는 미래 스마트시티지만 실제로는 구룡성체 닭장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은요. 주택 공급은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는 김포공항을 인천으로 옮겨감으로써 항공 MRO 사업 독점 등 오직 인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인천 쪽 정치인일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따라서 그들은요. 김포공항을 옮기고 거기에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서부 축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서부 축의 제대로 된 발전 이런 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인천의 발전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인천이 공항 이전으로 인한 이득을 독점하겠다는 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언론에 우리나라 국계법상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 전례로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한 255만 평이나 4만에서 5만 호 건설만 가능한데 50만 호 건설이 가능하다는 이런 황당한 거짓 정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김포공항이 얼마나 핵심 국가 기관 시설인데 이런 걸 말이야. 자기 지역 이득 좀 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제멋대로 정말 좀 황당한 사건입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 제 동영상이 다 맞는다고 제가 장담은 할 수 없고요. 제가 억측을 했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을 보고 이런 면이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